그리고 반감기 이전에는 어떤 매수를 하셔도 사실 원화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대원칙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구독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앞서 보고 계신 화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형님의 예명으로는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코스톨라니 형님의 계란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재 구간은 경제 위기보다는 살짝 금리의 저점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경기 회복의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호황기와 버블 두근두근 하시죠? 오늘은 우리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앙드레 코스탈리니 형님의 투자 전략을 한번 학습해 보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이전에 매수해서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가 뭐라고 해요? 반감기 이후부터는 계속 올랐대. 반감기 이후부터는 올랐대. 반감기 이후부터는 올랐대요. 그러면 지금 반감기를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감기 이후에는 어차피 오를 거잖아요. 그럼 반감기 직전에 지금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기대 손실이 있어봤자 요만큼인데 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큰 것에 연연하는 게 맞겠습니까? 기대 수익 크고 기대 손실 작다. 그리고 반감기 이전에는 어떤 매수를 하셔도 사실 원화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인내만으로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감기 실행을 하고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상승 곡선 한번 보여드릴까? 반감기 단행 이후에 상승 곡선을 타버리면 이렇게 올라요. 어디서 타셔야겠어? 직전 고점쯤에서 이것도 헷갈리실걸? 아, 쌍봉 찍고 내려오겠지? 이런 생각 들걸요? 더 올랐어. 그럼 다시 지지선은 확인하겠지? 더 올라. 안 올래나? 아, 이거 위험한데. 안 그래도 내 생각은 지금은 신규 진입하기가 좀 힘든데 비트코인 1억 2천에서 내가 사도 될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1억 5천, 2억 그 이상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서 그리고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요. 조금만 더 싸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실행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법니다. 여기서 10만 원만 더, 만 원만 더, 1,000원만 더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실행하세요. 실행하시고 나서 나중에 수익률 차이는 결국에는 알트에서 많이 벌어질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하시고 나서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투자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알트로 이렇게 자금을 순환시키시면 결국에는 수익금 차이는 알트에서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사야 되나 이거 너무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반감기 전에 투자를 결정하신 분들 중에서 돈 못 번 사람 없어요. 그리고 고금리 때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돈 못 번 사람 없습니다. 잠깐 표를 갖고 오면 금리 고점을 지났어요. 우린 버블의 최고점도 지났습니다. 8,200만 원을 지나서 약간 요즘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직입니다만은 지금은 우리는 한 B, C 사이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금리의 저점을 기다리고 있죠. 금리가 저점으로 돌아서면 이때부터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들이 포착되게 되고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면서 또다시 버블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아직 버블의 최고점 뒤 그리고 경제 위기 바로 직전 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도 한 두어 달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고금리 때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제 인생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로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한 사람들 치고 돈 못 번 사람 없습니다. 물론 금리가 최고점에 도달했는데 뭐 내가 감당하기도 힘든 이자를 감당해 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러면 망하겠죠. 네. 보통은 고금리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단순히 그냥 내가 매일매일 이자만 내는 것도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이 정도 여유를 갖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계신 화면, 지금까지의 반감기를 전후해서 나왔던 움직임. 항상 반감기를 전후해서 이전의 가격이 되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매번 레이모 차트로만 확인하셨지만은 처음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반감기 이전의 가격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반감기 이전의 가격을 되돌린 적은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현재예요. 반감기 이전의 가격을 원하신다면 타임머신을 타는 방법밖에 없겠죠. 역시나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거는 뭐 당연히 공급 저하죠.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 신규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의 그 이후 모습을 매번 반감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뭐 이 격자를 활용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상승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박스의 높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시죠? 그렇다면은 요번에도 그렇게 뭐 박스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이전에 반감기를 거듭해온 비트코인의 반감기 차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뭐 100배 오르고 50배 오르고 30배 오르는 뭐 그런 쾌거는 사실상 기대하셔서는 안 되겠죠. 일단 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스의 높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박스의 너비도 중요하죠. 과거에는 박스의 너비가 상당히 좀 좁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늘어나고 처음에는 2칸 반 정도, 여기 격자 문이 보이시죠? 요 한 칸을 그냥 한 칸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격자의 한 칸을 처음에는 한 2.5칸 정도 상승을 했다. 이 한 칸이 의미하는 바는 3개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칸이 1년이란 얘기죠. 그 다음 반감기 박스를 보시면은 약 한 3.5칸 정도 돼요. 3.5칸. 그 다음 박스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살짝 못 미치기는 하나 한 4칸 정도 됩니다. 점진적으로 반감기로부터 상승하는 기간은 짧아지고, 그러니까 반감기에서부터 그 다음 최고점까지의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마디로 상승 기간은 늘어나고 있고, 그 상승의 폭은 반감기와 반감기를 거듭해 오면서 상승의 폭은 줄어들고 있다. 한마디로 상승률은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상승 기간은 과거보다 더 길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비트코인과 반감기 반행 표를 교차해서 확인한 바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오래 오르고 완만하게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차트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죠. 바로 선물 ETF입니다. 상승 기간이 길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상승폭이 낮을 것이다 라는 것에 ETF가 어떤 작용을 해줄까요? 상승률을 높여줄까요? 아니면 상승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려야겠죠. 선물 ETF가 더 오래 상승하게 될지, 또 더 빨리 상승하게 될지, 아니면 더 크게 상승하게 될지, 더 낮게 상승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거 하나는 선물 ETF는 아직도 성장 중이고 비트코인 역시 아직도 성장 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남아있고요. 또한 우리가 매번 우려하고 있는 마운트 곡스 청산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10년 동안 잠재적인 악재로 작용했었던 마운트 곡스와 또 지난 한 7, 8년 동안 매번 잠재적인 호재로 작용했었던 선물 ETF가 맞다이를 친다. 표현이 좀 저렴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반반 하거든요. 반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마운트 곡스와 현물 ETF를 굳이 뭐 비교할 것 없이 그냥 마운트 곡스 잠재적인 악재 지우고 현물 ETF 잠재적인 호재 지우고 나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의 비트코인의 다음 최고점은 대략적으로 한 2억 5천만 원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건 잠재적인 호재인 ETF와 그리고 잠재적인 악재인 마운트 곡스를 그냥 우리 전쟁 포로 교환하듯이 그냥 1대1로 교환한 거예요. 잠재적인 호재도 잠재적인 악재도 그냥 지워버리고 호재 하나 악재 하나 빠졌을 때 그럼 기존의 추이대로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박스 그러니까 상승률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또 상승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준은 명확해요. 반감기가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이었어요. 3개월 전에 진행된 반감기. 앞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서부터 반감기부터 최고점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추정해 봤을 때 아마도 1년 이상, 그러니까 한 400일가량은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꾸준히 상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100% 들어맞는다.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내년 5월에 가까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더 이상 매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해석하면 뭐 내년 5월까지는 매수를 하건 이미 매수한 걸 존버를 하건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오를 거니까. 자, 지금은 2024년 7월입니다. 앞으로 짧게 보면 10개월, 길게 보면 14개월 동안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나. 라는 현재 구간에서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살짝 걸쳐 있고요. 이거는 크로스 포인트입니다. 그죠? 피봇 포인트와 볼펜 상단이 크로스되어 있는, 그러나 피봇 포인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현재 일봉상의 200일선을 조우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돌림은 다 끝났어요. 되돌림 구간은 끝났고, 이전의 되돌림, 우리 이 조정장에서도 이 되돌림의 크기와 비율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게 하락이 끝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제 판단으로는 이번에 조정장은 끝났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피봇 포인트보다는 아마도 우하향 횡보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200일선의 지지를 받아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오게 될 것으로, 현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반감기 단행 단일에 형성된 박스권 내에 비트코인이 포지셔닝하고 있다. 8,880만원, 달러로는 63,293달러, 4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우하향 횡보세를 그린 뒤 200일선 조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다.